네, 월요일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두 번째 월간 호남 행보. 메시지 선도엔 호남 성공이 섰지만 이후 따라붙은 말들 속에는 보수의 가치와 당성 부족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히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서로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은 자당 출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한 발언입니다. 단일 대오와 외연 확장을 동시에 언급한 장동혁 대표. 그 말뜻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기 전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 이어서 조금 두 분께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죠. 좀 뭔가 하마평, 이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될 거다라고 몇몇 이렇게 좀 말들이 돌았는데 그 명단에도 없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반응은 뭐 배신자 해서 뭐 제명 처리가 됐으니까 뭐 더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의 지지층도 이번에는 꽤 한 절반씩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해훈 전 의원이 했던 그 윤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지지 발언이 첫째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분이 정치인 이전에 학자로서 올해 한 30여 년 넘게 KDI에서도 있으면서 일관되게 어떤 작은 정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확장적 재정에 대한 반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재정 운영 원칙과는 좀 더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학에 큰 줄기가 두 개가 있다면 현대 근대 경제학에 하나는 케인즈안 학파고 하나는 신자유주의 학파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 학파 쪽에 그 각 입장에 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케인즈안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그 과정과 절차, 이 문제가 어떻게 이해될 건지 두 가지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돼야 될 것 같은데, 청문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중요할 것이다. 30년간 학자로서 작은 정부를 주창해 왔는데 큰 정부를 내걸고 있는 이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초대 수장으로 오른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가치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방은 뭐 어느 정권이든지 다 똑같은 지향점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 건데, 정반대의 가치를 주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과거에 송미령 장관도 그랬거든요. 이 양국법에 대해서 그걸 막 이것 때문에 그 농가가 전부 다 망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을 갑자기 계속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입장을 확 바꾸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농민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보기에 야, 도대체 이 정부의 농정이라는 건 그 장관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해훈 씨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보수학자로서 그동안의 진보 정권에서 주장해왔던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을 안 쳤어요. 근데 안 친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소신을 다 뒤집을 겁니까?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런 분을 임명한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도 임명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가 이렇게 중도층도 임명하고 있어.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극으로 가고 있지 라고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내부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나 그런 정치적인 이유지, 저것이 무슨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인사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 그 이 점이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배신자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썩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우리 정당 정치가 물론 정당 정치의 의리와 어떤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그 장관직을 간다고 해서 배신자, 변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꼭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점은 제가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지점이 될 거예요. 하나는 윤호개인 관련돼서 저는 윤호개인 문제는 이미 본인도 얘기했지만 저건 사과하고 내가 그때 틀렸고 탄핵 이제 찬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 파면된 게 맞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 운영과 원칙, 그다음에 철학. 그러니까 지난 자기 인생에 한 30년 넘게 전문가로 살았던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과 그다음에 그 지켜보는 모든 관계자들을 납득시킬 건지. 예.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덕성의 파고예요.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하고 벌써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도덕성의 파고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한테는 이 인사청문회를 넘었으냐 안 넘었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또 이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제보를 속속 많이 갖고 있고 뭐 정보가 갖고 있다 하니까 글쎄요 더 날카로운 공격을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소식도 저희가 자세히 또 앞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외연 확장 관련한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을 또 방문했죠. 여기서 당내 인사와 연대,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나 동의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인사와 연대라고 하면 이거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무슨 의미를 갖나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연 확장에 그러면 이 옵션은 빠지는 거네요? 글쎄 무슨 그동안에 이제 장한 누구더라 장한석 뭐 이렇게. 석 그렇죠. 장한석 이준석 장하석 연대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근거 없는 프레임이에요. 언론에서 한두 군데에서 쓰니까 그걸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기인 사무총장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극우로 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느냐 택돔소리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도 사실상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뭐 고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배신자야 고름이니까 짜내야 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걸로 봐서는 방향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쉽게 하면 강성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성들과 손을 잡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계만 쫓아내면 그다음에 우리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뭐 바뀌지 않았다 전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뭔가 12.3 1주년을 전후로 해서 뭐 변화할 것이다를 벌써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돌이켜보면 그냥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솔직히.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유권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은데 정치권에서 늘 언론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산토끼, 집토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당내 결속이 이제 집토끼면 결국은 중도나 외연 확장이 이제 산토끼라고 보통 그 정치권에서 표현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토끼의 결집이 시작돼야 돼요. 집토끼가 결집되지 않으면 산토끼로 확장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의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기는 선거의 경향을 보면 6개월 이내에 집토끼 단속이 끝나서 내부 결속이 이루어져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는 전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잘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은 선거를 내일 모레 앞두고도 한 달여를 채 앞두고도 계속 내부 단속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내부 단속용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이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부의 당원들과의 연대가 무슨 외연 확장이냐? 그건 외연 확장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교훈입니다. 예.
단일 대우를 전제로 한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했거든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일 대우를 전제로 한 외연 확장. 그럼 덜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해운 씨와 관련해서 예. 이해운 씨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탈당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더 확고히 재정립하고 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당성이 부족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뭐 여러 장면을 보여주셨지만 이분이야말로 예. 가장 당성에 적합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해운 의원이. 이해운 의원이 그랬죠. 예. 예를 들면 뭐 윤어게인 다시 대통령 돌아와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주장하신.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계속 당성이라는 것들을 내세울 수 있다면 저분이야말로 당성에 계속 부합하는 그런 발언과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인선 발표 전까지 그랬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럼 저는 아니 도대체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비상계엄을 해도 불법이니까 나는 막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저분은 잠깐 잘못된 일이고 후회한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성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가장 핵심적인 당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보수의 가치를 외쳤던 사람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당으로 튀어버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투항을 해버리는데 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당성이 더 강화해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더 세워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단일 대우에 대한 생각을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단일 대우라고 할 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단일 대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 지도부를 존중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조직적인 측면에서 맞는 얘기인데, 예. 그 전제는 그 내부의 어떤 그 현상을 분석하거나 현상을 해석하는 내부의 시각은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그 스펙트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면서 보다 많은 지지층으로 확장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단일적 지도 체계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소위 그 선거를 치르는 상황인데, 그게 예.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죠. 엉망이 되는 거죠. 조직적 예를 들면 그 지도부에 조직적 그 역량이 없어서 그 분열된 시각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고, 두 번째는 지도부의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인해서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외연이 확장이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해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단일 대우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 그다음에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당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의원님, 제가 질문을 그냥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마치 뭐 새해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뭔가 쇄신한 뭐 변화의 뭐 목소리를 더 낼 거다, 이런 식의 관측을 다룬 기사들도 나오는데, 본인이 다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 주 후반입니다, 새해는. 근데 그동안에 얘기해 오셨던 것이 예. 이게 전부 다 논리적으로 좀 잘 안 맞아요. 예.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당성이 부족하다, 뭐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그 호남에 계속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월간으로 호남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윤어게인을 외치고 그다음에 탄핵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남에 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럼 호남에서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자유론도 가져가고 헌법 확보 가져가고 하면서 계속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어요. 불법 개혁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거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어요. 예. 아니, 당성을 강조하고 보수 가치를 그렇게 힘주어 얘기하시는데, 아니 당성 아주 그렇게 강한 당성을 보이셨던 분, 그리고 보수 가치를 그렇게 목소리 높이 외치던 분이 지금 투항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당성과 보수 가치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헌법 하에서 헌법을 지키는, 보수는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거기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당성을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런 모순된 주장을 하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예. 지지도가 맨날 그 민주당 절반인데 저는 당이 이렇게까지 질이멸렬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무슨 보수가치 당성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호남 갖고 월간 호남 동행 장동혁 대표가 진정성 가지고 추진하는 거다 이거. 호남인들도 차츰 저희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그냥 뭐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예.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당 구조가 굉장히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끊임없이 영남 지역을 위해서 소위 동진 전략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력을 해왔고 상당 부분 아직 TK의 벽은 높지만 아직은 여전히 TK 벽은 높지만 PK 벽은 많이 우리가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그 상대 그 난공불락이라고 있는 텃밭이라고 있는 지역주에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같은 어떤 극단주의 또는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호남 분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겠나 싶어요. 호남 분들이야말로 지난 80년 5월 달에 이 소위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악몽이 여전히 그 기억에 남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방문을 통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